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5일 밤 9시입니다. 오늘 건국 74주년 해방 77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내용의 경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축사 중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들어가면은 북한에 대한 대담한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내용은 이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되풀이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으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은 현재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걸 또 던지느냐. 이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북한 쪽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가지고 일시적인 지지율 회복을 하기 위한 순진한 제안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가안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 보니까 저의 걱정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은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될 조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그 내용을 일일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 농축시설은 어디에 있다, 또는 미사일 기지는 어디에 있다, 연구시설은 어디에 있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핵화에 들어가는데, 북한의 비핵화 시도는 다 여기서 걸려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정으로 북한이 받아들인다면은 뭘 할 거냐 하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이 북한을 접수를 해가지고 북한을 통치할 때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로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도 틀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품목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가 접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그게 아닙니다. 직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성은, 요새 담대한이란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담한 해야 되는데 이 담대한이 북한에서 쓰던 용어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협상에만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야지 여기 적은 대로 협상 과정부터 초기에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돈을 주어 가지고 포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너무 순진한 것 아닙니까? 북한이 만사를 제쳐놓고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제재를 당하면서까지 악을 물고 핵폭탄 만들고 미사일 개발했는데 대한민국이 항만 지어준다, 식량 주겠다 해서 포기할 것 같습니까? 북한이 포기하면은 그 뒤부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하면은 누가 북한을 두려워합니까? 완전히 동네북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핵을 진정으로 포기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오면은 지원하겠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태효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조출되면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다. 자,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결국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대한민국하고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미국과 하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과 도대체 비핵화 합의가,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가동할 것이냐. 이거 너무 꿈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거?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는데 문재인도 하지 못한 겁니다. 문재인도 북한에 대해서 해제해달라고,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저 외국에 가서 로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북한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잖아요. 또 제재가 유엔 제재도 있고 미국 제재도 있고 일본 제재도 있고 다 각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북 경제 공동위원회를 만든다는 발상을 먼저 던지는지.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이용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럼 좋다. 우리가 이용하겠다. 자, 회담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여당 야당 갈라놓고 회담을 한답시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 조건을 걸고 얼마든지 농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체제가 망하지 않는 한 핵미사일 절대 포기 안 한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거 모릅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포기시킬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으로 하든지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핵을 가져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한미일 동맹 강화해야 되고, 미국의 핵 우산 보장을 확실하게 2중 3중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김정은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민방위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설사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더라도 다 죽지 않는다. 우린 살아남는다. 살아남으면은 보복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는 김정은이고 뭐고 싹 쓸어버린다.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파빌리티를 우리가 보존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근사했습니다. 독립운동은 전체주의 체제 만들려고 독립운동 한 게 아니다. 지금은 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그래야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세계사적 사명을 독립정신으로 이룩하자, 이렇게 근사한 연설을 했는데 이 대북 제안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